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요. 쓸데없는 생각들을 비워내고 싶어요. 나만의 사업을 준비해서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시간 관리를 잘해서 하루 24시간을 알차게 쓰고 싶어요.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 말이다. 그들은 인생에서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생각 정리를 잘하고 싶어 한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생각을 한다. 미국의 심리학자 셰드 햄스테터 박사는 사람이 하루에 5만에서 7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또 미국 국립과학재단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하루에 수만 가지의 생각을 하는데 그중 80%는 부정적인 생각이라고 한다. 흥미로운 점은 생각의 95%가 어제 한 생각과 완전히 일치한다는 것이다. 이런 연구를 통해 사람은 부정적인 생각에 집중하고 반복하는 경향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정적인 생각과 머릿속에서 복잡하게 뒤엉킨 생각들을 어떤 식으로든 정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집안도 정리를 해야 공간을 제대로 쓸 수 있듯 머릿속 생각도 정리를 해야 어떤 일이든 제대로 시작할 수 있다. 우리는 원하는 만큼 생각을 구체화하고 체계화할 수 있다. 얼마든지 쓸모 있는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으며 어떤 문제든 멋지게 해결할 수 있다. 우리의 뇌는 무한한 능력을 갖고 있으며 생각한 대로 이루어낼 수 있는 힘이 있다. 변화하는 세상을 만나는 가장 빠른 길, 내 방에 앉아 다른 이들의 삶을 경험하는 가장 쉬운 방법, 여러분의 감성, 지성, 품성, 그리고 호기심까지 가득 채워줄 만만한 책.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컨텐츠 프로듀서 이진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미루는 습관, 피곤한 인간관계, 업무 스트레스, 불필요한 감정, 일, 감정, 관계에서 잡동사니를 걷어내면 삶의 극적인 변화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인생이 자꾸 꼬이는 것은 의지와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생각 정리 방법을 몰라서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몰랐기 때문이라는데요. 오늘은 생각 정리 습관이 운명도 바꿀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복주환 작가님을 모시고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작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생각을 정리해주는 남자 복주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복주환 작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독자들한테 꼭 소개하고 싶은 책 속의 글귀를 선택을 해서 읽어달라고 부탁을 드리는데 지금 읽어주신 그 부분을 선택하신 이유는 뭘까요? 제가 이 책을 썼을 때 진짜 독자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이 안에 좀 담겨 있었기 때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생각이 많은 게 과연 좋은 걸까요? 아니면 안 좋은 걸까요? 반반. 맞아요. 반반입니다.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근데 제가 만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민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 생각 정리를 잘하고 싶어요 해서 저를 많이들 찾아오시거든요. 근데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부정적인 생각, 네. 쓸모없는 생각, 근심 걱정, 잡생각 이러한 여러 가지 쓸모없는 그런 어떤 어려운 생각들 때문에 정말 삶이 잘 안 풀리거나 일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이 계세요. 저는 생각 정리를 잘하면 이런 문제점들을 분명히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생각 정리를 잘해야 우리의 인생도 삶도 운도 잘 풀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오늘 이 구절을 좀 읽어드리면서 시작을 이 했습니다. 책을 쓰시게 된 동기도 그러면 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네. 참 저는 생각 정리 스킬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고 이게 네 번째 책이죠? 이게 네 번째 책이에요. 네, 생각 정리 종결판인 것 같아요. 예, 맞아요. 그죠? 근데 다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네 권이 다. 감사합니다. 예. 많은 분들이 또 공감을 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생각 정리가 잘 안 돼서 힘들었던 그런 어려웠던 삶, 또 누구나 그랬듯이 어렵고 힘든 그런 순간순간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생각 정리 스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었고 제 삶을 좀 해결해 나갈 수 있었고 문제를 좀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저는 이 기업, 기관, 대학에서 이제 강의를 많이 하는데 저를 만났던 많은 분들이 생각 정리 잘하는 방법을 이제 배웠더니 정말 일도 잘하게 되고 말도 잘하게 되고 글도 잘 쓰게 되고 인생이 정말 잘 풀리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너무 다들 어렵잖아요, 상황이. 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내 인생을 정말 잘 이렇게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생각 정리 스킬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정말 열심히 생각 정리 스킬, 인생을 바꾸는 생각 정리 스킬을 책 속에 열심히 담아봤습니다. 내 인생을 바꾸고 싶어서 내 삶을 정리하고 싶어서 공부하시고 정리한 게 책으로 결국은 나오게 된 거네요. 맞아요. 예. 그래서 더 경험이 녹아 있을 것 같고, 네. 예, 더 저희에게도 중요한 재밌는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노하우를 많이 알려주세요. 네.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 생각이 좀 지금 많으세요? 아니면 생각이 좀 적으세요? 우리 머릿속에 생각이 좀 어떤 생각이 좀 많으세요? 잡생각. 근심 걱정, 고민, 해결되지 않은 문제점들. 정말 그런 생각들이 우리 머릿속에 많으면은 머리가 막 명쾌하고 막 시원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머리가 아프고요. 행동도 느려지게 돼요. 생각과 행동이 연결되어 있어서 정리가 안 된 채로 이제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삶이 참 무기력해질 때도 있고요. 그게 이어지면은 우울증이 되거나 더 심해지면은 공황장애가 되는 그런 경우들이 아주 많다고 얘기를 해요. 네. 생각 정리를 잘 못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가지고 우리 삶 속에서 이 정신적인 질환까지도 연결된다고 하니까 이 생각 정리 잘하는 거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머릿속에 생각이 많은 것은 득이다. 그러나 정리되지 않은 생각은 독이 된다. 사실 이게 한 끗 차이거든요. 한마디로 생각을 정리하느냐, 생각을 정리하지 않느냐, 이런 한 끗 차이인 것 같아요. 제가 앞서 이제 코로나 이런 어려운 상황들, 또 4차 산업혁명 해서 우리가 빠르게 세상이 변화하잖아요. 그러면은 아까 제가 책을 읽어드렸는데 사람들 머릿속에는 80%가 어떤 생각이라고 했죠? 쓸데없는. 쓸데없는 생각,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했던 생각을 반복하는 게 95%래요. 무슨 얘기냐? 코로나가 막 닥쳤어요. 그리고 이제 4차 산업혁명과 막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인해서 막 우리 직업까지, 우리가 하는 일까지 위협을 얻고 있죠.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새로운 일을 막 시작하려고 해요. 그러면은 나 할 수 있어. 나 무조건 잘 될 거야. 나 다 해낼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어떡하지? 걱정이 되잖아요. 이거 큰일 났다. 나 이거 망하면 어떡해? 뭔가 도전해보려고 해도 늦은 거 아니야? 됐어. 이제 뭐 새로운 거 시작해서 뭐 한다고 해? 난 못해. 그만둬. 이런 생각이 드세요?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이게 부정적인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생각 정리 스킬이라는 걸 오늘 알려드릴 거예요. 위기를 어떻게 하면 기회로 만들 수 있고 이 5만 가지 생각 중에 그중에 저는 정말 중요한 생각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쓸모 있는 생각들, 긍정적인 생각들, 버리지 말아야 될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꿈과 목표, 나의 인생 계획 이런 생각들은 딱 우리 머릿속에 중심에 잡아두고 이거를 시각화해서 그러니까 즉 눈으로 보면서 구체화할 수 있는 생각의 지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런 방법들을 오늘 하나씩 알려드릴 텐데 어떻게 좀 궁금하신가요? 네. 근데 제가 오늘 방법을 좀 알려드리기 전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복주환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생각 정리에 관심을 갖게 됐냐 궁금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짧게 제 얘기를 해드리자면 저는 머릿속에 생각이 없어 보여요? 아니면 엄청나게 많아 보여요? 많아 보여요. 둘 다 있어요. 생각이 엄청나게 많을 때도 있고 때로는 생각이 없을 때도 있고 한데 근데 기질적으로 그런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머릿속에 생각이 많은 사람들. 잠도 안 오고 막 밤에 계속 쓸데없는 생각도 막 생기고. 근데 저는요.
첫 번째 유형은 머릿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 찬 사람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좀 꿈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하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막 사고 싶은 거 이런 게 되게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하고 싶은 것, 즉 욕망이 많은 사람들은 또 생각이 또 많아져요. 네. 제가 오랜만에 여기에 딱 오니까 와, 하나의 오늘 연극 무대 같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꿈이 뭔지 아세요? 배우? 배우였어요. 배우도 하고 싶었고 가수도 하고 싶었고 웹 디자이너도 하고 싶었고 디자이너도 되고 싶었고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것들이 많았는데 머릿속에 생각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게 머리에 생각이 많으니까 이게 스트레스 받을 지경이에요. 왜냐? 하고 싶은 건 많은데 정작 진행되지 않으니까. 저는 그런 얘기 하거든요. 하고 싶다랑 하고 있다는 머리와 발끝 차이예요. 하고 싶다는 어디에 있어요? 머리. 하고 있다는 발이에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하고 싶은 건 많았는데 하고 있는 게 당연히 어렸을 때니까 없었겠죠.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게 많으니까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머리가 너무 커지는 것 같아. 그래서 문방구에 갔어요. 뭘 샀을까요? 처음으로 책 말고 노트를 샀어요. 일기장을 샀어요. 중학교 때 제 일기장 좀 공개해 볼까요? 짠! 이게 제 일기장이에요. 원래 JH인데 J가 떨어졌어요. 여기에다가 일기를 썼어요. 이 일기장은 비밀 일기장이다. 나 앞으로 이제 목표와 계획을 쓸 건데 누군가 이 일기장 보면 봤다고 말해주길. 주한이가 아닌 사람이 봤다면 뭔가 이렇게 막 비밀 일기장이니까.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첫 번째로 뭘 적었냐면 제가 되고 싶은 거, 그리고 되고 싶은 사람, 그리고 앞으로 뭔가 따야 될 자격증, 학교 이런 목표와 계획들을 막 적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정말 멋진 사람이 될 것 같았어요. 어렸을 때 막 배우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커가지고 정말 막 멋진 그런 위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앞만 보고 열심히 살아갔는데 갑자기 저한테 큰 일이 닥치게 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삶이 내 맘대로 돼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되고 싶은 게 있다고 막 되던가요? 안 된 것 같아요. 꿈과 희망이 있어도 목표하는 바가 있어도 인생이라는 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요 이런 사건이 하나가 있었어요. 제 이름이 뭐죠? 복주환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네이버나 이런 데 검색해 보시면은 복주환이라고 뜨거든요. 비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은요 제 이름이 복주환이 아니에요. 제 이름은요 박주환입니다. 본명이 박주환이에요. 그럼 도대체 왜 이름을 바꿔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느냐? 성을 바꿔버렸죠. 근데 제가 왜 그랬냐면은 저는 사실 이름을 바꿔서라도 제 인생을 바꾸고 싶었어요.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이젠 학교 다닐 때였는데 고등학교 때 이제 막 꿈이 많았던 긍정적인 주한이가 있었어요. 학교 끝나고 이제 어느 날 집에 딱 돌아왔는데 집에 가구들에 있잖아요. 빨간 딱지가 막 붙어 있는 거예요. 전 드라마에서만 봤거든요. 근데 피아노 앞에서 어머니가 철썩 주저앉아서 막 울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어린 시절이었고 너무 어렸으니까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젠 일주일 안으로 이사를 가야 된대요. 그리고 3일 안으로 어머니가 그때 타셨던 차가 아버지께서 막 사업 잘 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소나타를 탔어요. 소나타. 그 소나타를 3일 뒤에 이제 팔러 갔는데 250만 원에 팔렸어요. 팔아버린 거예요. 그 현금이 없어가지고. 다음날 다시 찾으러 갔더니 이미 팔렸대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사업이 잘 되시다가 갑자기 안 되셔가지고 망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했냐. 큰일 났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사도 가게 되고 반지하로 이제 막 가게 됐는데 그때부터 아버지가 사업이 안 되시니까 계속 뭘 드셔요? 술을 막 드시는 거예요. 드시다 보니까 위가 장이 다 고장나 버려서 이젠 너무 일찍 추운 겨울날 돌아가시게 됩니다.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아버지가 잘 되실 때, 사업이 잘 되실 때는 아버지께서 자신감도 있으셨고 그리고 저도 정말 잘 될 거라고 생각했고 밀어주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런 게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막막해지고 불안해졌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군대에서 오라고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3개월 뒤에 군대에서 오라고 해서 군대에 갔어요. 생각이 어떻게
긍정적인 생각이 많았겠어요? 부정적인 생각이 많았겠어요? 너무너무 많아지더라. 그래서 또 이제 생각이 많아졌죠. 그때부터 이젠 저는 이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옛날에는 꿈과 희망에 가득 차 있었다면 지금은 부정적인 생각으로 스트레스,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지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또 뭘 썼다? 일기를 썼다. 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제 삶을 극복할 수 있을까?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 저의 인생의 멘토격이었던 선생님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 주한이 너가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운책일. 운책일. 사실은 신언서판이라고 얘기했어요. 신언서판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매일 운동하고 언 매일 책 읽고 서 매일 글 쓰고 매일 판단을 하기 위해서 일기를 써라. 조선시대 인재 등용 기준인데 현재는 아나운서가 될 수 있는 자질이래요. 그거를 꾸준히 하면은 너가 성공할 수 있을 거다. 나중에 그걸 줄여가지고 제가 매일 운동하고 매일 책 읽고 매일 일기 쓰는. 근데 이거를 이제 막 막연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운동을 하고 기록을 하지 않아요. 책을 읽고 기록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생각이라는 거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두 번째 특징은 생각은 금방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계속 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날마다 기록을 했어요. 지금까지도 기록을 해요. 매일매일 운동하고 매일매일 책 읽고 책을 몇 권 읽은 줄 아세요? 25살 때까지 목표가 있었어요.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1000권 한 번 읽어봐라, 1000권. 우와. 이거 어떻게 읽어요? 우와. 방법도 제가 이따가 알려드릴 거예요. 제가 이거 1000권 리스트 때 25살 때 책을 또 읽었어요. 완성을 하고 매일매일 일기를 쓰다 보니까 참 신기한 게 제 꿈이 선한 영을 전해주는 그런 강사 그리고 나만의 콘텐츠로 책을 쓰는 작가가 되는 그런 게 저의 꿈이었거든요. 열심히 앞만 보고 정리하고 기록한 대로 실천에 옮기다 보니까 제 삶이 달라져 있더라. 그래서 어느 순간 그러니까 지금도 참 기적 같아요. 박주환이었을 때는 그 반지하에서 빗물이 새는 그런 곳에서 너무 힘들게 살았던 저였고 매일 날마다 저의 목표와 꿈을 기록했던 그런 청년이었는데 이거를 기록하고 구체화하고 실천에 옮기다 보니까 제 삶이 달라져 있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제가 깨달았던 그런 방법 하나 알려드리려고 해요. 제가 메모를 늘 했잖아요. 기록도 해보고 생각 정리를 해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관심이 생기는 게 뭐냐? 그러면은 이 메모를 생각 정리를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단순히 메모 차원을 넘어서 진짜 내 생각을 구체화를 빠르게 할 수 있고 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생각 정리 도구들이 없을까? 해서 저는 차차 생각 정리에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소개해드리고 싶은 도구가 있어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생각 정리 도구인데요. 이걸 사용하시면은 목표하시는 거 혹시 있으세요? 다이어트 혹시 계획 있으세요? 이런 거 이룰 수가 있어요. 만다라에서 유래가 된 도구인데요. 만다라 어떤 특징이 있냐면 중심이 있고 균형 있죠. 그리고 퍼져나가고 원페이지로 전체상이 보이죠. 이 도구를 보고 한 디자이너가 이거 아이디어 발상 도구로 만들면 너무 좋겠는데 해서 만든 도구가 바로 뭐다? 만다라트다. 만다라 목표를 달성하는 아트 기술의 합치마. 요즘에 엄청 유명한 일본의 야구 스타가 있어요. 오타니 쇼헤이라는 인물인데 이분 때문에 사실 만다라트라는 도구가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좀 오래된 도구지만 이분이 원래 꼴찌까지 경험했던 선수예요. 야구 선수로서. 근데 3년 동안 승승장구하며 성공하더니 갑자기 국보급 야구 스타가 됐어요.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뭐 손흥민급 정도? 요즘에는 정말 세계적인 야구 스타가 됐어요. 근데 이분이 꼴찌까지 경험했던 사람이 단시간 내에 성공을 하니까 사람들이 어땠겠어요? 궁금했겠죠. 기자회견이 열린 거예요. 한 기자가 물어본 거예요. 오타니 쇼헤이, 당신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저는 생각을 정리하는 기법 만다라트를 사용했습니다. 하면서 이거를 딱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지금 표정 보니까 오잉? 이게 무슨 생각 정리 도구야? 자 보세요. 생각은 다 흩어져 있죠. 근데 가운데 보시면은 8구단 드래프트 1위가 될 거야 목표를 적었죠. 그리고 그 1위가 되기 위해서 못 만들 거야 제구, 구위, 심지어 인간성 보이지 않는 운까지도 만들겠다고 계획을 한 거예요. 중심, 주요, 하위
이 3단계에 걸쳐서 생각을 정리했는데요. 이런 놀라운 생각 정리 도구는 어떤 특징이 있냐? 인간은 빈칸이 있으면 어떤 심리가 있어요? 채우고 그 심리가 있죠. 그 심리를 활용해서 단시간 내에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보여드려야 되겠죠? 저도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너가 있으면 너가 있으면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저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제가 책을 이제 열심히 쓰다 보니까 야식을 1년 동안 너무 맛있게 먹었네. 치킨 너무 많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책을 쓰다 보니까 갑자기 모습이 이렇게 변해버렸어요. 한 인터뷰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목표 달성법 인터뷰를 하는데 목표 달성이나 목표 설정과 뭔가 거리가 멀어 보여요. 충격을 먹어가지고 제가 큰일 났다. 이거 살 빼야겠다. 근데 뭐가 떠올랐어요? 만다라트가 떠오른 거예요. 아니, 목표 달성할 때는 만다라트. 전 세계적으로 약 300여 가지의 생각 정리 도구가 있는데 목표 달성할 때는 어떤 도구라고요? 만다라트. 가운데다가 20kg 다이어트, 바디 프로필 찍기까지 적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걸 이룰 수 있는 8가지 항목을 적습니다. 계획, 목표, 롤모델 뿐만 아니라 식단 관리까지 1년 동안의 계획을 철저하게 세웠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이 중요해요? 행동이 중요해요? 생각 정리 왜 하는 거예요? 행동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됐다. 이 정도면 됐다 싶을 때 그때부터 당장 행동에 옮겼잖아요. 야, 진짜 매일매일 운동하고 식단 관리 철저하게 지키고 심지어 저는 몸을 균형 있게 만들기 위해서 발레까지 했어요. 다리 착착 찢으면서. 와,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달라졌을까요? 그대로일까요? 달라지더라고요. 놀라운 사실은 제가 기록한 대로 달라지더라고요. 자, 왼쪽 비포 그리고 애프터. 놀랍나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저 프로필 있죠. 바디 프로필에 비밀이 있어요. 누구 닮지 않았어요? 배우. 제가 이거 또 이게 구체화하는 데 있어서 따라해 볼게요. 시각화.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이 있으면 생생하게 구체화시켜야 되는데 박보검 따라했어요. 표정이 다 굳어지시네. 나중에 찾아보세요. 박보검의 그 정장 입은 모습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이 모습이 걸어다니는 전 생각정리 스킬 콘텐츠 저자잖아요. 걸어다니는 나의 그 콘텐츠 책 표지로 따진다면 이런 모습이다. 나의 모습을 이렇게 바꾸고 싶었거든요. 더 중요한 거. 제가 목표가 못 찍는 거였어요. 프로필 중에 어떤 프로필? 바디 프로필. 찍었을까요? 못 찍었을까요? 3, 2, 1, 짠! 야, 이게 진짜 열심히 운동을 했는데요.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 저는 그걸 깨달았잖아요. 따라해 볼게요. 쪼개면 쪼갤수록 보인다. 이 몸이랑 생각의 특성이 너무 같더라고요. 몸은요, 몸 안에 불필요한 지방, 이거 어떻게 해요? 빨리 빼야 돼요. 근육은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만들어야 돼요. 생각도 마찬가지더라. 보이지 않는 생각 중에서 부정적인 생각 어떻게 해야 된다? 빼야 된다. 쓸모 있는 생각은 만들어야 돼요. 이걸 확실히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목표 달성할 때 이 만다라트를 활용해서 제 인생이 또 이렇게 바뀌게 됐는데 따라해 볼게요. 복주하니 했으면 나도 할 수 있다. 여러분들도 한번 목표와 계획 이 도구 써보는 거 어때요? 너무 좋죠? 근데 제가 이 도구가 왜 좋은지 짤막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이 스마트해서 그래요. 따로 이렇게 스마트. 이 앞글자를 따서 스마트한 건데 이게 피터 드러커라는 경영학의 아버지가 말했던 70년 된 목표 설정 기법이에요. 목표가 이루어지는 이론이에요. 이론. 근데 너무 놀라운 사실은 이 만다라트를 그냥 적는 행위만으로도 구체적으로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가령 언젠가 다이어트 할 거야. 이거 구체적이에요? 구체적이지 않아요? 구체적이지 않죠. 그런데 그 빈칸을 채워나가면서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된다? 구체화가 된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에게 좀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코로나 너무 위기 상황이죠? 네. 위기 상황을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네. 그럼 제가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따라해볼게요. 역산사고. 목표를 생각할 때는 거꾸로 생각해야 돼요. 지금 현재는 어렵고 힘들면은 머릿속이 어떤 상태라? 부정적인 상태예요. 근데 10년 뒤라고 생각해보면은 부담감이 좀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10년 뒤에 내 모습을 버킷리스트라고 생각해 보시고 10년 뒤에 내가 달라질 거야. 그렇다면 따라해볼게요. 어떻게?
어떻게? 그래서 내 모습을 10년 뒤, 5년 뒤를 미리 그려놓은 다음에 3단계는 이렇게 할 거고, 그러니까 즉 2025년에 이렇게 할 거고, 2023년에 이렇게 할 거고, 2021년에 이렇게 할 거야. 그리고 올해는 이렇게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쪼개보는 거예요. 단계별로. 근데 그때 써야 되는 도구가 뭐다? 따라해볼게요. 만다라트. 만다라트. 여러분들도 이거 한번 화면 보시고 캡처하신 다음에 한번 써보세요. 저도 코로나 때문에 너무너무 어려운 한 해를 보냈어요. 강의가 되게 많았는데 와 진짜 하루에만 3개씩 취소가 되는데 저는 2020년도에 2019년도까지 연간 강의를 250회 이상 했어요. 그게 연간 20년까지 연간 다 잡혀 있었는데 코로나 오자마자 어떻게 됐다? 다 취소됐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부정적이고 아우 나 포기할래 이런 생각이 막 올라오겠죠. 근데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게 뭐다? 생각 정리 스킬이었다. 그래서 저는 코로나 전략도 이제 세웠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사실 생각 정리 도구가 만다라트뿐만 아니라 국내로 약 300여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생각 정리 도구에 관심을 갖고 한번 공부해 보시면은요. 목표 설정할 때, 시간 관리할 때, 아이디어 기획할 때, 일 잘하고 싶을 때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이걸 한번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알려드리고 싶은 그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위기를 이제 우리 다 같이 다들 힘들었잖아요. 너무 힘들었는데 근데 제가 이 만다라트와 그리고 방금 보여드렸던 이 타임머신 기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타임머신 기법으로 저의 생각을 이렇게 딱 정리해 나가는데 와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리를 해봤어요. 지금 내 상황이 왜 힘들지? 코로나 때문이야. 근데 코로나 때문에 왜 힘들지? 생각을 해보니까 온라인 시대가 돼버렸더라고요. 흔히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오프라인 시대가 이제 온라인으로 다 가버렸다. 그러니까 저는 원래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는 사람이었는데 오프라인으로 대면이 안 되니까 강의를 못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이젠 부정적일 수 있어요. 아, 난 망했어. 나 이제 강의 없을 거야. 나 강의 내가 하던 일 못 할 거야.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한순간에 물거품이 된 기분이었어요. 근데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래 이제 만다라트를 한번 그려보자 하면서 이걸 그렸다라고 얘기해드렸죠. 이걸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머릿속에 따라해볼게요. 도파민이라는 물질 아시죠? 네. 뇌내 물질, 신경절단 물질인데 목표를 세울 때 의욕이 생긴대요. 쓰는 것만으로도 막 의욕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럼 이젠 온라인 시대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 그러면은 지금까지 대면으로 했던 그 강의를 오프라인으로 했던 강의를 뭐로 바꾸면 돼요? 온라인으로 바꾸면 되잖아요. 그래서 뭐 휴넷, 멀티캠퍼스 그리고 MKYU 등 유명한 그 온라인 강의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와 이제 협업을 해가지고 콘텐츠를 만들기로 했어요. 뿐만 아니라 내 홈페이지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제가 생각정리 클래스 대표거든요. 생각정리 클래스 홈페이지를 직접 만들어 보자 하면서 또 만들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온라인에서 통하는 그런 교육 콘텐츠들을 열심히 만들어 보자 하면서 정말 책을 한두 권 본 게 아니라 수백 권을 보면서 또 공부를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1년 동안 만다라트에 적은 대로 노력을 했더니 제 인생이 그대로일까요? 달라졌을까요? 달라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진짜 이젠 그 코로나 이전만큼이나 다시 이제 회복을 하고 있고 어쩌면 이 위기 속에서 온라인 시대가 훨씬 더 어쩌면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회 요인을 잡아서 앞으로 더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앞만 보고 달려가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너무 목표만 바라보고 가다 보면은 앞만 보고 가다 보면은 어딜 못 봐요? 양 옆을 못 봐요. 그러면 인생이 어떻게 돼요? 균형이 깨져버리죠. 과연 그럼 행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코로나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일찍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혼자 계시는 어머니를 이제 모셔야 되는 입장에서 저는 생존이라는 거, 목표라는 거, 꿈이라는 게 저한테 참 중요한 가치였고 그래서 경주마처럼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제가 원하는 저의 모습으로 직업적인 그런 모습들이 달라지게 됐는데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연 지금 내가 행복한가? 왜 행복하지 않지?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왜 행복하지 않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머리로만 하다 보니까 또 생각이 금방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펜을 들고 생각 정리 스킬, 그중에서 따라 볼게요. 만다라트. 만다라트. 오늘은 제가 만다라트 하나만 막 공격하는 거예요. 만다라트 제대로 배워가시라고. 만다라트 안에 이제 뭘 했냐. 자, 인생균형 만다라트라고 이제 적었어요. 따라해볼게요. 인생균형. 인생균형. 만다라트. 만다라트. 이거 어디서 봤냐면은 제가 행복에 관련된 책들을 막 보다가 막 논문도 뒤져보고 그리고 막 혼자 사색도 해보고 여행도 떠나보고 하다가 우연찮게 책 한 권을 발견했네요. 그게 뭐였냐면은 서울대학교의 최성재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생애 설계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분이에요. 인간이 흔히 우리가 100세 시대라고 하죠. 100세 시대에서 인간이 균형 있게 살아가려면은 이 8가지 영역을 정리해 보라는 거예요. 이 영역 보시면은 직업 경력 있죠. 학습 자기 개발 있죠. 건강, 재무, 그쵸? 이러한 어떤 8가지 영역이 있는데 이 틀 안에서 생각을 정리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내가 딱 저처럼 직업 경력에 대해서만 너무 열심히 살아오다 보면 적다 보면은 관계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소홀한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불균형을 종이 한 페이지로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원래는 저 영역만 있었는데 제가 이거를 만다라트에 응용을 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여기에다가 저도 한번 쭉 적어봤거든요.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10대 때는 꿈이 많았던 한 아이였고요. 그리고 20대 때는 정말 절망 속에서 그 외로움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까 하면서 노력했던 청년이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정말 제가 원했던 그 선한 영향력을 전할 수 있는 강사, 나만의 콘텐츠가 있는 작가가 이제 되면서 저의 인생을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요. 저의 가장 큰 그 꿈과 목표가 뭔지 아세요? 이제는 제가 이제 복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저를 만난 사람이 복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생각 정리하는 그런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여러분들에게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인생균형 만다라트 이거 한 번만이라도 따라해볼게요. 딱 한 번만이라도. 딱 한 번만이라도. 정리해보자. 정리해보자. 그러면은요. 정말 이 정리가 되면서 내 생각이 복잡했던 생각이 정리가 되면은 인생이 술술술 풀리는 그런 경험들을 하실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여러분들 오늘 수업 마치고 좀 정리해 보실 거예요? 예. 약속할게요. 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강의를 듣고 나니까 생각뿐이 아니라 인생도 술술 풀릴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엉켜버린 머릿속과 복잡한 일상을 시원스럽게 헹구고 정리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작가님의 노하우를 차곡차곡 하나씩 배워가 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작가님만의 노하우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운책일이라는 걸 전 합니다. 네. 근데 이게 우리 멘토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셨던 하나의 방법이긴 한데요. 저는 참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이 사실 생각이 많으면 생각과다 오버싱킹이라고 부르거든요. 맞아요. 생각이 너무 많아지면은요, 그때는 뭘 해야 되냐면은요, 그 이상으로 몸을 움직여야 돼요. 움직이다 보면은, 그러니까 운동하다 보면은, 하다못해 산책을 하다 보면은 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 비워지게 되거든요. 네. 또 운동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생각을 이제 멈출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생각을 비우고 멈췄다고 해서 사실은 거기까지가 아니잖아요. 비웠으면 이제 뭐 해야 돼요? 채워야 돼요. 근데 그걸 어디서 했냐면은 책을 통해서 했어요. 네. 저는 책을 볼 때 어떤 생각하냐면 적어도 나보다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 나보다 더 많이 하는 사람들이다. 네. 더 많은 지혜가 책 속에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수혈하듯이 긍정적인 책을 보면은 긍정적인 생각을 수혈한다 생각을 하고 저는 책을 매일매일 꾸준히 읽어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생각도 중요한데 누구 생각도 중요해요. 내 생각 중요하잖아요. 나와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일기 쓰기도 꾸준히 하거든요. 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생각이 어느새 부정적인 생각이 차츰 줄어들고 네. 긍정적인 생각이 이제 남게 되면서 네. 내 인생이 좀 더 풍요로워지고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운책 1. 이게 입에도 잘 붙는 것 같아요. 3가지. 외우기 쉽죠? 그렇죠? 네. 네. 운동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책을 통해 불어넣고 네. 그리고
일기를 쓰고. 쓰면서 자기 성찰을 하고. 맞습니다. 예,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일기 쓰는 게 보통 일은 아니잖아요. 맞아요. 예. 저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일기였던 것 같고 꾸준히 하는 일. 맞아요. 예, 성실이란 두 글자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맞아요. 어떻게 그렇게 꾸준히 일기를 쓸 수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일기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네. 우리 학교 다닐 때 일기 쓰면 누구한테 보여줘요? 선생님이랑 또 부모님한테 또 보여줘요. 그러면 잘 쓰면은 참 잘했어요. 도장 확 찍어주고 네. 못 쓰면 밑에 이렇게 써야지 하면서 그쵸, 이제 그쵸. 피드백 해준다고요. 근데 사실 일기 쓰기라는 것은 누구를 보여주기 위한 거죠? 나를 위해 하기. 누구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나 자신과의 대화. 네. 그래서 제가 일기를 저도 처음에는 아까처럼 막 누가 봤으면은 봤다고 말해주게 하면서 의식을 했거든요. 근데 일기를 계속 쓰다 보니까 더 깊은 곳으로 막 내려가고 싶은 거예요. 네. 심연 속으로 더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방법은 그래, 일기는 이렇게 쓰는 거야. 한번 따라해 볼게요. 막 쓰자. 막 쓰자. 막 쓰세요. 맞춤법 네. 필요 없습니다. 문법, 글쓰기가 아니에요. 나 자신과의 대화인데 누구한테 보여주는 게 아니잖아요. 막 쓰는 거예요. 네. 그런데 처음에는 막 쓰다 보면은 부정적인 생각이 막 올라오거든요. 괜찮아요. 다 털어놓으세요. 따라해볼게요. 네. 외장하드. 외장하드의 부정생각을 옮겨버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나중에 막 부정적인 생각하고 누구랑 싸우면은 그 사람 욕 쓰다 보면 막 데스노트가 돼요. 네. 그러면 나중에 다시 보기가 민망하고 보기가 싫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저는 정기적으로 찢어버리거나 날려버리고요. 이제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내가 여러 가지 이제 부정적인 생각을 써요. 난 힘들어, 난 못해, 나 망했어. 근데 여기에서 한 문장만 추가해 볼게요. 따라해 볼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이렇게 될 거야. 난 이렇게 될 거야. 미래형 일기를 써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이런 상황이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될 거야 하면서 현재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미래에는 내가 꿈꾸는 모습에 대해서 미래형 일기를 구체적으로 한번 적어보세요. 네. 정말 신기한 게 예. 기록하고 구체적으로 생각하면은 삶이 그 방향대로 가더라고요. 그 경험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방법인 것 같네요. 네. 책도 다독가시잖아요. 네. 3,000권 가까이 맞습니다. 읽으셨다라고 하는데 저는 다독이 좀 위험하기도 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어떻게 독서하느냐가 더 중요하지. 그렇죠. 잘못하면 쏠림 현상이 있을 수도 있고. 맞아요. 예, 어떻게 독서를 주로 책을 선택하고 읽으시나요? 맞아요. 지금 되게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사실 저도 많은 책을 읽으면 제가 정말 똑똑해지고 정말 말도 잘하고 글도 잘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어떤 부분에서 긍정적인 측면은 많은 책을 읽었기 때문에 나중에 글도 쓸 수 있게 되고 말도 이제 내가 원하는 생각을 잘 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책도요, 아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제대로 보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제대로 보는 것은 사실 그 다음 단계고 책을 안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일단 책을 뭐 해야 돼요? 읽어야 돼요.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제대로 읽는 방법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한번 또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고 네. 제가 두 가지 말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은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먼저 책을 읽자예요. 가령 내가 맛집을 막 가고 싶어요. 그럼 여기 서초구 맛집 이렇게 검색하잖아요. 어디에 검색해요? 네이버에 검색해요. 그죠? 인터넷에 검색하는데 그러면은 정보가 어디 정보만 나오는 거예요? 인터넷 정보만 나와요. 그렇죠. 근데 인터넷 정보가 요즘에는 많이 올라갔지만 정보의 질이 근데 책이랑 논문이랑 이렇게 다듬어진 콘텐츠에 비교했을 때는 가짜 낮은 정보도 수준의 그런 어떤 콘텐츠고 광고도 많고요. 그리고 오류 정보도 되게 많아요. 뭐 하나 검색하더라도 저는요, 예를 들어서 뭐 맛집 또는 이번 주말에 놀러 가고 싶은 곳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뭘 검색해요? 인터넷 서점에 들어가서 서점에 가가지고 책을 검색해요. 그래서 저는 검색을 하는 것 자체가 인간이 욕망이라고 해요. 네이버 한번 인터넷 들어가셔서 어떤 내용 검색했는지 보세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거 궁금한 거 검색하죠. 그거를 책을 검색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흥미가 있기 때문에 인간은 관심 있으면 계속 보게 돼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막 드라마 나오는데 다음 편 궁금해 안 궁금해요? 궁금하고 기다려서 보잖아요. 그게 진짜 중요하다. 그래서 책을 읽을 때 첫 번째는 궁금한 주제에 대해서 내가 바라보는 게 중요하고요. 근데 아무 책이나 읽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진짜 1000권 독서 중에서 이 책부터 읽어야겠다. 많은 책을 사실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만 그중에서 진짜 시간은 또 한정되어 있으니까 뭘 읽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다가 제가 우연찮게 발견한 거. 지식인의 서재. 뭐라고요?
지식인의 서재. 이게 2008년도인가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만든 맞아요. 건데 작가들, 예술가들, 그리고 문학인들, 뭐 이렇게 과학자들, 사회에 이제 지식이나 불리는 사람들이 그 이런 거 그런 거 있죠. 100대 명반 책 소개할 그 음악 같은 거 추천해 주시지 추천을 막 해요. 그러니까 이게 10년 동안 하다 보니까 데이터가 쌓이겠죠. 이 빅데이터가 모여져서 통계가 딱 나와요. 1위는 뭐 100년 동안의 고독, 2위는 뭐 그리스인 조르바, 3위 월든, 양서들이에요. 네, 정말 좋은 책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내가 살면서 책을 읽는다면 따라해볼게요. 그 사람도 읽었는데 그 사람도 읽었는데 나는 못 읽겠어? 나는 못 읽겠어. 한번 읽어보자. 해가지고 네. 그 책들부터 읽었어요. 아, 그렇군요. 와,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것도 요령이네요. 생각 정리가 되면 네. 스킬도 조금 더 맞아요. 실행의 스킬이 생기는 것 같네요. 네. 작가님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면서 이력을 보니까 네. 정말 다양한 일을 현재도 하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작가, 유튜버, 네. 그다음에 홈페이지 강의, 만드는 것도 홈페이지 하고. 만드는 것도 하고 사업도 또 다른 것도 사업도 하고 하시고 있어요. 다양한 네. 직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 모든 것을 엉클어지지 않고 잘 정리해서 할 수 있는 뭔가 작가님만의 삶의 노하우가 있나요? 아, 네. 시간이 우리는 유한해요. 그죠? 네네. 시간적 자원, 인적 자원, 그렇죠. 물적 자원, 이걸 경영 자원이라고 하는데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한정되어 있고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우리는 이거를 잘 써야 돼요. 그러려면 저는 또 이제 생각 측면이랑 네. 관련되게 설명해 드리자면 따라해볼게요. 뇌를 알고 활용하자 이거예요. 뇌를 알고 최신 뇌과학과 최신 심리학 연구 자료를 보면은 이 뇌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즉 뇌의 컨디션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루 24시간 중에서 가장 집중도가 높은 시간이 언제일까요? 퀴즈. 오전, 오후, 퇴근 직전, 퇴근 후. 오전. 일단 정답. 첫 번째는 눈 뜨자마자 2시간. 네. 그때 황금 시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뇌의 황금 시간. 그때 이 일을 하면은요, 우리가 4배 이상 효율이 오른다는 이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다른 시간에 4시간짜리 일을 해야 될 걸 오전에 하면 30분만 해결할 수 있어요. 아, 네. 가장 중요한 일을 저는 가장 먼저 합니다. 그래서 오전 시간에 저는 집중해야 될 일들을 이제 하는 그런 편이고요. 네네. 또 점심 시간에는 빛을 받아야 돼요. 세로토닌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받게 되면 집중력, 사고력, 기억력이 막 올라가요. 그래서 그렇게 뇌를 알고 네. 시간 관리를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아, 오늘 말씀하신 것 중에 많이 쓰신 말 중에 하나가 생각만 하면 뭐 하냐라는 거였거든요. 네. 생각과 행동의 비율은 몇 대 몇이면 적합할까요? 저는 네. 가르마 타듯이 네. 2대 8. 네. 그중에 생각이 2, 행동이 8이라고 생각해요. 생각을 오전에 했으면 오후에는 행동만 한다. 주말에는 생각만 하고 평일에는 행동만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행동을 위한 생각을 하게 된다면 네. 생각 정리하는 게 참 유의미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생각이 좀 정리가 되셨나요? 네. 헝클어진 생각의 실마리를 잡아서 생각을 구체화하고 실현하는 방법을 배운 시간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뀝니다. 그리고 습관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고 합니다. 인생이 술술 풀리게 하는 돈과 운을 부르는 생각 정리 습관이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는 습관이 되길 기대합니다. 만만한 책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